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그럼 이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방송 관계자 및 언론 기자분들께서는 지금 제 왼쪽에 계신 수어 통역사분의 수어 통역까지 같은 화면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님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배진교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에 서명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그런 합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존중과 연대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며 얻은 방역 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인권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차별과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당의 투쟁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는 운동본부로 개편해서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발의에 함께 해온 많은 시민사회계와 무엇보다도 88%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포인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발의를 앞두고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리해 주십시오. 진보정당이 주도하여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 폐기되어 온 법안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안 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는 어렵게 발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드립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 입법 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시의 극렬한 저항과 참여정부가 감내해야 했던 비난을 기억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여당에 보내준 압도적 지지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야 될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머뭇거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명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등의 나중에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오늘을 정치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9분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심화시킨 온갖 차별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당시 김규진님의 말씀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위기에서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입니다. 차별에 맞서지 않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차별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마치 처음부터 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두려움을 감싸 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안전과 존엄이 숨쉬는 대한민국,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의에 함께해 주신 정의당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수,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함과 동시에 국회의사당의 하늘에 소수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글자 명패를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사당 판넬 옆에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명패를 부착해 주시고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오늘 참석해주신 정의당 각 부문의 본부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순서대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시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정의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주민 난민이라는 이유로 출신 국가와 국적, 출신 민족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숨 쉴 수가 없다.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기 직전 남긴 말입니다. 인종차별로 숨 쉴 수 없는 조지 플로이드는 국내에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주민 10명 중 7명 한국 사회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그 차별은 이주민 가정에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통역인들의 혐오 반응을 일삼고 주립국 행정 및 주민센터 민원 과정에서도 인종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제외하고 어떤 법에서도 인종차별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난민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부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문화예술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훼손된 예술인의 권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문화활동은 기본적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인 및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비정규직과 같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 11조는 신분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32조는 적정 임금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조건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 차별은 뿌리 깊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자 안전 대책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심지어 마스크 지급에서도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금품 지급, 교육, 훈련, 승진과 해고 퇴직,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이르기까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적 경향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내려진 예상 밖 판결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뉴욕타임즈는 반세기 만에 이정표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은 다양합니다. 성소수자 난민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바꿀 생각 없냐는 질문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보냅니다.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 성소수자가 여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끝내기는 박탄스님 대신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차별받는 단어입니다. 교육과 교육은 물론 주거와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 차별이 향하는 것은 장애인 분리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것은 방역과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안에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고용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리 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이유로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차별 중 하나로 성별과 고용 형태, 다음으로 학력 및 학벌을 꼽았습니다.
또한 2019년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통제 중심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차별적 인식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벌 서열에 맞춰진 학생의 신분으로서 보고 거기에 더해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 사회이자 학벌 사회인 한국 사회는 취업과 승진, 처우 등의 학력 및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의 동등함을 포함하여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별을 이유로 혼인 여부 및 임신 또는 출산 여부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격차 지수에서 153개국 중 108위에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 여성 고용률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또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인 여부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점차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의 시선,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확인된 뒷살 성범죄와 2차 피해 확산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고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 고용 단절 예방, 그리고 일상에서의 안전 위협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별과 혼인 여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그럼 이제 인영찬